이번 시간에는요, 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돔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입니다. HTML 문서를 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돔 코드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객체입니다. 자, 돔 코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브라우저 띄워주시고요. 자, 뭐 사이트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android.com 들어가 볼까요? 사이트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마우스 클릭, 페이지 소스 보기 해보시면은 이러한 코드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코드는요, 서버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웹브라우저한테 전달하는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웹브라우저는 서버로부터 받은 이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해서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점점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눌러주시고요. 자,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입니다. 자, 도구 더보기에 자, 개발자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 HTML 코드 같은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코드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코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 보낸 프로그램 코드고요. 이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해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는요, 서버로부터 받은 이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을 해가지고요, 이러한 코드를 만들어내고요, 웹브라우저는 이 코드를 보고 화면을 구성하고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서버가 보낸 이 코드를 통해서 이 코드가 실행되어서 얻어진 결과인 이 부분이 바로 돔입니다. 웹브라우저는 이 돔에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보고요. 이 부분들을 보고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 돔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웹 문서를 조작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돔 코드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이 돔 코드가 변경이 되면 웹브라우저는 변경된 코드를 보고 화면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걸 가리켜서 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어서 얻어진 결과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게 변화된 부분을 브라우저가 감지해서 화면에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만들면서 좀 더 정확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돔은 도큐먼트 객체라고 있습니다. 자, 도큐먼트 객체에는요, 이너 HTML 부분이 있는데요. 태그 내부에 있는 HTML 코드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너 HTML 값을 읽어오면 태그 안에 있는 HTML 코드를 읽을 수가 있고요. 이너 HTML 속성에 새로운 HTML 코드를 집어넣으시면은 HTML 코드를 다른 걸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보기보다는요,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즉, 돔 코드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 즉, 태그들 있죠. 웹브라우저는 태그들을 쫙 만나게 되면 그 태그 하나하나를 다 객체로 만들어서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이 객체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오셔가지고요, 원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태그 객체를 얻어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자, 파일의 뉴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자, 얘는 돔 1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자, 프로젝트는 돔 1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돔 1에서 웹 컨텐트에 마우스 클릭, 뉴에 자, HTML 파일 골라주시고요. 이 파일은 자, 돔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돔 1이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UTF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쭉 하셔서 여기는 돔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TML 문서를 좀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div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밑에다 또 div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가지고 이 두 개의 div 태그 객체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어떠한 문자열 값을 세팅하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크립트 열어주시고요.
자, 먼저 여기 위에다가요 버튼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onClick은요, 자, find 자, 태그 nam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 텐데요. 웹브라우저, 자, 웹브라우저는요, 쭉 이 태그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위에서 아래로 실행돼서 쭉 옵니다. 그래서 이 태그들을 만나게 되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객체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태그들이 다 객체로, 즉, 이 태그들 중에서 객체로 만들어진 태그만 여러분들이 얻어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요, 자, 펑션, 자, find tag name. 이 함수는 나중에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 호출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onClick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그때 호출되는 겁니다.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얘기는요, 이미 화면이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화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HTML 태그들의 객체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HTML 태그 객체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태그 이름을 가지고 얻어오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div 태그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문서 안에 동일한 이름의 태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태그 이름을 가지고 태그 객체를 얻어오시면 배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iv는요. 자, 태그 이름을 얻어오겠습니다. document.getElements입니다. elements by tag name 하셔서 태그 이름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 HTML 문서 안에서 div 태그 객체들을 전부 다 얻어와 가지고 배열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배열이니까 반복문 돌려서요 값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bar idx in div 해주시고요. 자, div의 idx 번째 점 inner html 여기다가요, 자, 태그로, 자, 검색 이렇게 문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출력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get elements by tag name div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서 전체에 있는 이 div 태그를 전부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요, get elements by tag name 하시면 무조건 배열로 나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이번에는요, get elements by id입니다. 자, get elements by id는 id 속성을 통해서 객체를 가져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div 태그에다가 id를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하나의 HTML 문서에서 동일한 id를 쓸 수가 없습니다. id를 가지고 태그 객체를 얻어오시면 가장 먼저 있는, 즉, 딱 하나만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동일한 id가 세팅되어 있는 태그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id 속성은 자바스크립트 코드 가지고 태그 하나만 딱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다가 id는요. 자, id는 자, 여기다 test1. 얘 id는 자, test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각각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하나 또 추가하도록 할게요. onClick은 find 자, id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얘는 id 속성. 영어로 할까요? 이렇게 id 속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만들어 줄 텐데요. 자, 펑션, 자, find id 해주시고요. 바 test1은 document.getElement입니다. 아까 태그 할 때는 getElements였죠. 근데 id는 getElement입니다. getElement by id 해주시고, 자, test1. id가 test인 태그를 하나 얻어온 거고요. 자, document.getElement by id test2 하시면 id가 test2인 태그를 얻어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각각 한번 세팅해 볼게요. inner html은 자, test1 id test2.inner html은요 test2 id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눌러보시면
각각 다르게 문자열이 세팅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클래스 속성을 가지고 접근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원래 클래스는 스타일시트 세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사용한 건데요. 스타일시트를 세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클래스 속성에 있는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고도 얻어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동일한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로 나옵니다. 자, 이 div 태그에다가 클래스 1. 여기도요, 클래스는 클래스 1. 동일한 클래스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버튼 추가해 줄게요. 자, 버튼 onClick은요, find 클래스. 얘는 클래스 속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함수 만들어 주겠습니다. function find class 해주시고요. 자, 해주시고요. 자, 바 클래스 1 하겠습니다. 클래스 속성도 동일한 클래스가 여러 태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배열로 나옵니다. 자, document.get elements입니다. by 클래스 name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래스 1이라고 넣어줄게요. 이 클래스 1이라는 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클래스 속성에 클래스 1이 세팅이 되어져 있는 태그들을 전부 다 얻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얘도 배열로 나오기 때문에요. 반복문 돌리겠습니다. by idx in 클래스 1 해주시고요. 자, 클래스 1의 idx 번째점 inner html은요. 여기다가 클래스 속성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얻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그 객체를 얻어오시면 되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태그 객체의 속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뉴에 자, HTML 골라주시고요. 얘는 자, 태그 어트리부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을 태그 어트리부트라고 했고요. 자, 피니시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UTF-8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자, 태그의 속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가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태그들을 만나게 되면 이것들이 전부 다 객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객체로 만들어질 때 태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은 전부 다 멤버로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HTML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미지를 하나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아무 이미지나 상관이 없고요. 저는 안드로이드닷컴에 있는 로고 이미지 요거를 가져다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클릭,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 저장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안드로이드란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준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미지 준비되셨으면요,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뉴에 폴더 골라주시고요. 이 폴더는 이미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이름을 이미지로 만들었고요.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신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하신 이미지를 자, 컨트롤 C 그리고 이미지 폴더에다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준비한 이 이미지는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우지 마시고 계속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파일 이름이 android.png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HTML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다가 자, 일단 이미지를 만들어 보기 전에요.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이미지를 만들어 줄게요. 그냥. 자, img id는 자, 테스트 이미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rc는요, 이미지 폴더에 있는 android.png 이미지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들 걸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이미지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클릭, 속성 눌러주시면
속성에 이제 자세히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미지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사이즈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1에 26이니까요. 이 사이즈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width는 121, 그리고 height는 26입니다. 저는 26.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미지 세팅했고요. 자,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한번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자, onClick은요, read attr. 여기 이미지 다음에 여기 BRT가 하나 넣겠습니다. read attr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속성 읽어오기라고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div id는 resul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위에다가 스크립트 태그 열어주겠습니다. 열어주시고 여기에 read attr 함수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펑션 read attr 해주시고요. 자, 먼저 이미지 태그에 대한 정보를 읽어와서 이 id가 result인 div 태그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 둘 다 얻어오겠습니다. 자, 바 테스트 이미지는요, document.getElement by id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라고 해주시고요. 바 result는 document.getElement by id. 자, result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속성값 읽어와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esult.inner html은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속성이 id, src, with, height 이렇게 있죠. 자, 먼저 id는요. test underbar image.id 멤버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의 멤버를 쓰듯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src는 test image.src 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with는요. 테스트 이미지.with 해주시고, 자, height고요. height 더하기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height 더하기 br 하시면 출력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주시고 눌러보시면 이미지 태그에 있던 속성 값들을 이렇게 읽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읽어오는 게 가능하면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버튼 밑에다가요. 버튼 onClick은 자, set attr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속성 설정하기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밑에다가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펑션 자, set 언더바 attr. 자, 여기서는 이미지 태그 객체를 얻어와서요. 가로 세로 길이를 2배로 세팅해 주겠습니다. 2배로 늘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이미지부터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getElement by id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라고 해주시고요. 자, 속성을 세팅해 볼게요. 이미지.width를요 242로 세팅하고요.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height를 52로 세팅하겠습니다. 자, 속성값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속성 설정하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2배로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스타일을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자, 스타일 시트 있죠? 스타일 시트를 세팅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p 태그 하나 만들겠습니다. PID는, 자, 이 p 태그의 id는요, 테스트 언더바 p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태그의 배경색과 글자색을 스타일리스트를 조작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onClick은요 set style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css 설정하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버튼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소드 함수 만들어 줄게요. set style 해주시고요. 자, 먼저 id가 테스트 p인 p 태그부터 얻어올게요. 테스트 p는 document.getElement by id 자, 테스트 언더바 p라고 해주시고요. 자, 스타일 세팅할 때는요, 스타일이라는 멤버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HTML 태그에 있는 모든 스타일리스트는 스타일이라는 멤버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자, 먼저 칼라 속성을 레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언더바 p 스타일 해주시고요. 이것 점 칼라는 레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글씨가 빨간색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번엔 배경색인데요. 배경색은 스타일 시트에서 백그라운드 다시 칼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할 때요. 테스트 언더바 p 스타일 자 백그라운드 돼 있는데 요 칼라하고 요 사이에 백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요. 백이는 없애주시고 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칼라는 옐로우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스타일 속성 이름 중에 그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하이픈을 지우고 그 다음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보시고요. 자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배경색이 노란색, 글자가 빨간색으로 설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먼트 객체를 이용해 문서 내의 태그를 조작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도큐먼트에 있는, 즉, 돔이죠, 돔에 있는 도큐먼트 객체를 살펴봤는데요. 자, 도큐먼트 객체는 이 이후에도,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